즐거운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과의 협의, 환승 손실 보전 문제 등이 지간선제 도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간선제는 읍면동의 주요 지점인 간선과 각 마을의 지선을 따로따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길어진 노선이 직선화되고 짧아지게 됩니다. 배차 간격과 노선별 운행 시간은 줄이고 운행 횟수는 늘릴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반면 버스를 갈아타는 일이 늘어나는 점은 지간선제 도입에 있어 최대 과제입니다. 완주군이 노인층이 많은 완주 군민의 불편을 들어 도입에 신중한 이유입니다. 한 번 타면 괜찮지만 갈아타면 또 내리하고 힘들고 짐도 많으시고. 네, 젊은 사람은 괜찮고 늙으니 힘들어, 진짜 힘들어. 전주시는 연말 안에 시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완주군과 민관 협의 기구를 꾸려 다음 달부터 협의에 들어갑니다. 환승이라든가 이런 불편을 이제 호소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TF팀에서 주민 설명을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완주 국민들하고 이제 합의하면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승 손실 보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버스업체 측은 지금처럼 환승 손실을 모두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무료 환승 범위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주시는 하차 후 30분 안에 한 차례에 걸쳐 무료 환승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버스업체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 2주 만에 중단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11년 만에 다시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해서 전북의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국회의원의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11석인 전북의 선거구가 9석으로 줄어들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릴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단순히 인구 비례로만 할 게 아니라 농어촌의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논리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가입할 때는 쉬워도 막상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게 보험사의 행태인데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4살 조범석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와 팔,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후유장애도 입었습니다. 조 씨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약관에 따라 보험사 2곳에 모두 8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받은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소송 서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보험회사는 판결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서 평생을 후유장애 상태로 남아있는 이 사람한테 그런 행태는 보험 가입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보험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 결과를 보고 저희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전해보다 72%나 늘었습니다. 소송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그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제도를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최대 1,000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을 적발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뒤에 곧바로 환전해서 부당 이득을 얻은 가맹점 44개 점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할인 가격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대량 판매돼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통시장과 연결하는 전통시장 대학협력 사업에 전북의 2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군산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등 전국의 22개 대학교가 전통시장 대학협력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와 전주비전대 학생들은 군산 공설시장과 김제시장의 먹거리 개발, 그리고 이미지 혁신과 상품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전북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마다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바나나 보트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름 바다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넘실대는 파도와 부서지는 물보라, 짜릿한 속도감에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사라집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신나고 바나나보트 타니까 기분이 붕 뜬 기분 같습니다. 피서객들은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겨보기도 하고 모래찜질로 더위에 맞서기도 하며 찾아온 무더위를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닷물이 차니까 여기 모래찜질 하니까 정말 따뜻하고 졸리기도 하고 정말 좋아요, 느낌이. 전북은 오늘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마다 더위를 피해 찾아온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햇빛도 많이 쬐는데요. 그늘에 오니까 참 시원하고 좋네요. 가족들로 같이 이렇게 오니까 참 기분도 좋고.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찜통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북상하는 태풍 제12호 할룰라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내일 소멸할 것으로 보여 전북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재건축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북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북의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2,403건으로 1년 전 331건에서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50가구 규모의 전주 재건축과 정읍의 공동주택 건립 등의 영향으로 인허가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파종할 보리와 밀 종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다음 달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리와 밀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쌀보리와 겉보리, 청보리, 금강밀, 백중밀 등 5가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흐린 뒤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 내내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